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그동안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수차례 누락됐던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의 추진 여부가 빠르면 이달 말쯤 결정됩니다. 만약 해저터널이 건설되면 1시간 20분 거리가 10분 이내로 단축되는데요. 현재 상황과 전망을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호남해 수건 사업으로 1998년부터 추진된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 건설은 과거 4차례나 예비 타당성 조사, 예타의 벽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수도권과 비수도권 구분 없이 경제성과 정책성, 지역 균형 항목 등을 일괄적으로 평가하다 보니 경제적 타당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일부 평가 지침이 바뀌어 수도권과 비수도권에 다른 잣대가 적용됩니다. 경제성 같은 경우는 이용률에 따라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수도권은 훨씬 유리하고 비수도권은 조금 부족한 면이 좀 있었습니다. 현재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은 제5차 국도 국지도 5개년 계획 반영을 위한 예타 대상 사업으로 선정돼 5번째 예타가 진행 중이고 빠르면 이달 말쯤에 결과가 나옵니다. 특히 남해안과 서해안을 잇는 국도 77호선에서 유일하게 단절된 구간으로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과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는 여론전이 뜨겁습니다. 전라남도와 여수시는 물론 경상남도와 남해군에서도 이전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고 정치권의 의지도 어느 때보다 강합니다. 여수남해 해저터널은 동서 화합과 지역 균형 발전을 동시에 이룰 수 있는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도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번 예타를 통과해 국가 계획에 반영돼도 조기 착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공사 기간만 4, 5년, 길게는 7, 8년이 걸리는 사업입니다. 전라선 고속화 사업에 이어 여수 남해간 해저터널도 밝은 전망을 보이면서 지역의 교통 인프라 확충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권오봉 여수시장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시청 직원과 접촉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오는 25일까지 자가격리에 들어갔습니다. 여수시는 지난 11일 해양공원 미디어 파사드 설치 현장에서 업무 보고를 했던 시청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으며 미디어 파사드 시연에 참관했던 권 시장도 검사를 받고 음성 판정이 나왔지만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오는 25일까지 격리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확진 판정을 받은 시청 직원은 지난주 업무 협의차 다녀온 수도권 출장 중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지난 이틀 동안 여수에서는 모두 10명의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루어지면서 올여름에는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기대감이 컸는데요. 좀처럼 코로나19의 기세가 꺾이지 않고 최근에는 변이 바이러스까지 확산하면서 해외여행은 여전히 아주 멀어 보입니다. 문영철 기자입니다. 각종 서류 발급과 신청 업무가 이루어지는 시청 민원실. 오전부터 시민들의 발길이 이어지지만 여권 창구는 텅 비어 있습니다. 여름 휴가철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시민들로 북적거렸던 모습은 더 이상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루에 100건 이상 그렇게 하시고 근데 올해는 이제 코로나 이후로는 하루에 한 10건이네. 2019년 전남 지역의 여권 발급 건수는 12만여 건. 코로나19 사태가 불거진 지난해에는 80% 이상 줄었고 올해는 4천여 건에 그치고 있습니다. 출장이나 유학같이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여권이 필요 없다 보니 업무를 담당하던 직원들도 덩달아 대폭 줄었습니다. 전에는 4명이 이렇게 업무 처리를 했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그 건수도 줄어들다 보니까 두 분은 통합 그 민원 접수 창구로 이렇게 자리를 옮겨서 백신 접종이 이루어짐에 따라 지난달부터 정부는 몇몇 국가들과 단체 해외 여행객에게 격리 조치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해왔고 이에 따라 대형 여행사들도 관련 상품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확산하는 등 사태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분위기 반전을 기대했던 지역 여행업계는 실망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기가 좋은 지역들로 해서 이제 전세기를 많이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델타 변이 바이러스 때문에 지금 이제 잠정 중단돼서 백신 접종이 시작된 이후 첫 휴가철을 맞았지만 좀처럼 진정되지 않는 코로나19의 기세에 자유로웠던 해외여행과 여행업계의 실적 개선은 또다시 내년을 기약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여수 지역 대학병원 유치 논란과 관련해 소모적인 편가르기식 논쟁을 없애고 지역의 역량을 모으자는 의견이 제기됐습니다. 김혜재 의원은 최근 대학병원 유치와 관련해 지역 정치권이 제각기 다른 입장을 밝히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이미 공론화된 여수 대학병원 유치에 찬물을 끼얹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의원은 또 시민들에게 관련 내용을 소상히 알리고 필요하다면 토론과 공론화 과정을 거쳐 순천의 의대, 여수의 대학병원을 유치하는 데 힘을 모으자고 제안했습니다. 최근 지역에서는 전남대 여수 캠퍼스에 의대와 병원을 유치하자는 주장과 함께 재정 부담을 이유로 병원 유치에 부정적인 입장 표명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의회가 채택한 경도 레지던스 건립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경도 개발 사업을 방해하고 여수 관광 발전을 저해하는 행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여수시 관광발전 범시민운동본부는 미래에셋이 경제자유구역 취지와 관광단지 조성 목적에 맞게 개발한다고 약속한 만큼 투자가 위축되지 않도록 협조와 지지가 필요한 시기라며 지역 발전과 시민을 무시하고 발표한 결의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관광발전운동본부는 또 여수시 의회가 전남도와 경자청, 여수시와 미래에셋이 충분한 협의와 소통으로 경도 사업이 정상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여수의 한 어린이집에 보냈던 19개월 된 아이가 등에 붉은 멍이 들어 돌아왔습니다. 이상하게 여긴 학부모가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보육교사들이 잠을 자지 않는다며 아이를 발로 누르고 밀치는 모습이 고스란히 찍혀 있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지난 11일 오전 11시쯤 여수 국동의 한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 원장과 보육교사가 아이들을 재우고 있습니다. 그런데 검은 옷을 입은 남자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일어서려 하자 원장이 신경질적으로 아이를 밀어 쓰러뜨립니다. 엎어놓은 아이가 자꾸 고개를 들자 이번에는 손으로 머리를 잡고 연거푸 바닥으로 내리찍습니다. 이불을 만지작거리자 때리고 급기야 아이를 들어 바닥으로 내던집니다. 정말 막 모라통이 터졌죠. 이제 말을 할 수 없을 정도의 눈물이 이렇게 나서 어머니나 와이프한테 통화할 때도 이제 굉장히 말 자체를 잘 못했거든요. 이제 정말 억장이 무너졌죠. 이번에는 보육교사가 아이를 다른 곳으로 끌고 가더니 몸 위에 두 다리를 올려놓고 머리를 짓누른 채 억지로 잠을 재웁니다. 아이는 괴로운 듯 발을 버둥거립니다. 이날 아이의 등에는 검붉은 멍이 들었습니다. 하원한 아이를 목욕시키던 학부모는 손자국처럼 생긴 멍자국을 이상하게 여겼고 어린이집을 찾아가 CCTV를 확인해보고 나서야 신체적 학대를 당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적응 기간을 끝내고 전일 등원을 지킨 첫날 일어난 사건. 그것도 학부모는 단 10분 동안만 CCTV를 확인했는데 여러 건의 학대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하루 지금 제 아들이 이런 피해를 당했지만 제가 본 거는 10분 일부분이군요. 같이 있었던 아이들 전체를 다 조금 수사를 하고 좀 밝혀내야 되지 않냐 싶어요. 어린이집 측은 아이가 자지 않아 달래는 과정에서 벌어진 일이라며 학대할 마음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우선 해당 어린이집의 CCTV 2달치 분량을 확보해 조사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또 다른 학대 의심 사례가 있었는지, 다른 피해 원생이 있었는지가 조사의 핵심이 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여수시 의회의 의사국장 인사 철회 요구를 여수시가 사실상 거부함에 따라 시 정부와 의회 간의 갈등이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어제 시의회가 인사권자의 교체 여부를 거부하고 특정인만을 고집한 데 이어 정상적으로 인사 발령된 국장을 업무에서 배제시키는 것은 부적절하고 시민들의 불편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며 의회의 입장을 반박했습니다. 여수시 의회는 그제 임시회 개회식에서 의회 내에 여러 의견을 수렴해 추천했고 의회의 의견을 존중해 줄 것을 요청했는데도 시가 지방자치법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인사를 강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최근 전남 지역에 폭우 피해가 발생한 것과 관련해 정치권이 정부를 상대로 피해 복구를 위한 예산 반영을 촉구했습니다. 전남 지역 국회의원 10명은 어제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폭우 피해가 발생해 전남의 농수축산업이 붕괴될 상황에 놓였다며
특별 재난지역 지정과 수해 복구를 위한 예산 편성을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이어 일부 의원들은 또 송영길 대표 등 민주당 지도부를 만나 건의문을 전달하고 신속한 피해 복구를 위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습니다. 최근 5년 동안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대출은 50% 이상 폭증했습니다. 대부분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로 돈을 쓰고 있는데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초읽기에 들어간 상황이어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조현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지난해 말 현재 광주 전남 지역의 가계부채 잔액은 54조 7천억 원. 2015년 36조 원에 못 미쳤던 것이 5년 만에 액수로는 19조 원, 비율로는 52% 넘게 늘었습니다. 매년 가계부채가 단순 평균으로 3조 원 이상씩 쌓였고 신용대출보다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폭이 상대적으로 컸습니다. 가계빚의 70% 이상이 고정금리가 아닌 변동금리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시장금리 상승에 더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광주의 경우 LTI, 즉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218%대로 광역시 가운데는 낮은 편이지만 3년째 전국 평균 상승폭을 웃돌고 있습니다. 이 LTI가 상승하면 그거는 소득에 비해 부채 수준이 더 빠르게 늘고 있다는 거니까 이자를 부담하게 되는 수준도 높아지는 거죠. 이런 가운데 광주를 비롯한 전남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 상승이 재현되고 있고 지난해 상대적으로 주춤했던 가계 대출이 올해 1, 4분기 다시 큰 폭으로 늘고 있다는 것이 한국은행의 우려 섞인 분석입니다. 올해 한 기준금리 인상이 사실상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가운데 최근 코로나19의 재확산세는 통화당국의 금리 결정 과정에서 가장 큰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MBC 뉴스 조현성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고흥군 소록대교의 오래된 계측시설을 개선하는 계측시설 재구축 사업을 실시합니다. 특수교에 설치된 계측시설을 새롭게 구축하는 것은 국토안전관리원이 특수교 유지관리 업무를 시작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7개월간 약 3억 6천만 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토안전관리원은 이번 사업을 통해 소록대교 주탑과 상판 등에 설치돼 있는 가속도계와 케이블 장력계, 풍향계 등을 첨단 기술이 가미된 최신형으로 새롭게 구축할 예정입니다. 광양항에 5G 기반의 원격 제어 크레인이 도입됩니다. 여수광양 항만공사는 LG U+와 광양항 서부 컨테이너 터미널 내에 5G 인프라를 구축하고 현재 운행되고 있는 야드 크레인 2기를 자율주행이 가능한 원격 제어 크레인으로 연내 개조해 하역 작업에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항만공사는 오는 2026년까지 3단계 2차 자동화 컨테이너 부두 구축을 목표로 현재 핵심 통신 기반 시설인 5G 통신망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